트럼프 사례를 적용? 트럼프 사례요? 미국 트럼프 사례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재판받고 수사받고 뭐 이런 그 사례를 말하는 건가요? 그젠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방송에서 아주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화면으로 그 대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통령의 소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선거법 2심은 지금 3월 중에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사법이 있을까 현실화된다 아니다 이 얘기 나오는데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질문을 딱 받았는데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들이 이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형사재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정지된다 재판이 대통령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이거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인 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거에 이런 맥락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와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중지돼야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재판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보십시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도 중지되지만은 셀프 사면도 해버리잖아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헌법 아니에요? 소정빈 변호사?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그 받고 있던 재판은 다 정지가 된다. 이게 다수설입니까, 우리나라? 사실 이 부분이 다수설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나뉘기는 합니다. 의견이 좀 나누긴 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눕니까? 일단 지금 헌법 84조에서는 예.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에 내란이나 뭐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예. 이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추는 통상적으로 이제 기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소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그 볼 수가 헌법 있습니다. 84조 조항이 관련된 조항이 있군요. 그 네. 화면 좀 볼까요? 근데 이게 딱 보는데 뭐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약간 애매한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규정 자체를 그 문구 자체를 중요하게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뭐 기타 사유로 기소가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미 받고 있는 거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예. 이제 반면에 이 규정 문구보다도 그 취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 규정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법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추 외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정지가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뭐 어느 것이 통설이다 혹은 어느 부분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정도로 뭐 논의가 성숙해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다수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다수설, 서수설은 뭐 통계를 내지 않는 이상 확인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받는 건이 많으니까 특히 선거법 이런 것도 임박한 재판이잖아요. 약간의 그러면 다수설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본인의 바램이나 약간의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사항 같은 게 녹아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은? 뭐 아마 이제 그런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린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이른바 트럼프 사례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수사도 받고 있고요. 미국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미국 법무부가 기소 취소를 했네요. 여기는. 그리고 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부 유죄 판결 및 무적봉 석방 선고. 이거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재판이 아예 멈춰버린 것도 있고요. 뭐가 취소된 것도 있어요, 아예. 한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 중지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박지원 의원이 사례 들면서 적용된다? 손중기 변호사? 미국 사례, 트럼프 대통령 사례가 적용이 우리나라 가능합니까? 사실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아예 그 법 체계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이제 성문법 체계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문법 체계 혹은 판례법 체계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법률 체계 자체도 상당히 다르고 이제 미국에는 뭐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같은 그런 규정 자체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나라 알고 헌법 있습니다. 84조 이런 조항이 없다고요. 네. 오. 그래서 이제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 불기소를 하고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또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물론 참고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정면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재판 중인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바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봐? 이거네요.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리고 알려지자 여권 내에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이었네요. 당시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됐잖아요.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해석을 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동의합니다.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 받는 중에 무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실 의원, 이 사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 지식,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적 판단을 내려보면 예. 저는 이 조항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여서 대통령이 통치를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재판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은 어차피 상권 분립에 의거해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면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추로부터 이것은 독립성을 갖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앞에 불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그로부터 상위 개념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헌법학적 지식입니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수사에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의 선의에 대통령이 기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인정된다면 수사기관 눈치 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통치자로서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84조가 만들어진 것이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치자로 군림하여라. 그것은 왕이죠, 왕.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도 당하고 민사상 소추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안 될 뿐이지 대통령은. 그리고 행정적으로 소추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열어놓은 것을 봤을 때 사법부의 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말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84년 논란은 뭐 예견됐던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설 게 헌법 84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기소 속에서 결국에는 재판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눈앞에 닿는 게 선거법이고 예. 그게 또 이제 말하자면 형이 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걸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 자체의 논란은 없어지는 것이고
유죄가 나왔을 시 대부분의 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은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 2017년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시절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자금법 때문에 이 논박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그때는 홍준표 시장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논란이 잠재졌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들이 많이 있기 또 때문에 있어요, 지금. 아마 84조를 가지고 이번 짧은 조기 대선이 생기면 그 대선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이게 사실상 재판 절차는 이달 말에 다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요. 많은 경우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항상 비교되면서 얘기가 거론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25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심리 종결이 26일. 하루 차인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이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올 것 같다. 전망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승민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3월 말 선고 전망인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걸로 전망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건, 그래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선고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선고 자체도 뭐 너무 늦게까지는 걸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다투는 사건이고 또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그럼 있는 가장 사건이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뒤입니까? 그렇게 봐야 일단 됩니까? 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그럼 한달 그렇다면은 정도? 3월 중순이 넘어서야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에서 그런 예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서가 좀 대략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